네, 안녕하세요. 어슴새벽입니다. 네, 주말에 오늘 또 방송을 한 편 준비해서 여러분들한테 공유해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에서는 암호화폐 시장 현재 이더리움이 많이 올라와 주고 있어서 이후에 이제 좋은 흐름을 보일 거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XRP 관련해서 주요 차트 한번 설명을 드리고, XRP 한동안은 제가 어떻게 보면 희망회로 이런 좀 차트를 설명을 안 드렸었는데, 오늘은 한번 살짝 희망회로를 돌려보는 그런 시간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은 차트도 보고, 그리고 이더리움 차트 보고, 그리고 여러 암호화폐들 현재 지금 어느 정도 시황으로 되어 있는지 차트들 한번 조금씩 보면서 설명드리고, 지금 이제 비트코인은 여기 지난 작년 6월쯤 고점 갔다가 지지 받고 또 올라갔다가 다시 저항 맞았던 요 지점에서 지금 걸려 있는 정도예요. 이제 원화로는 1,400만원 정도인데, 저는 이게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어디까지 갈지 모른다는 게, 올라갔다가 이게 이렇게 여기까지 요번에 가령 한 1600까지 만약에 가요. 1600까지 이렇게 갔다가 여기서 맞고 조정을 한번 주고, 여기까지 조정을 주고 다시 가는 이런 형태가 제일 합당하겠죠. 그러니까 이게 여기까지 갈지 아니면 요 정도까지 갔다가 조정을 주고 갈지, 어찌됐던 거의 한 7~80% 정도는 불장으로 진입을 전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서 지금 5파동 하고 그 다음에 ABC 이제 하락파동 준 다음에 이제 다음으로 올라간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비트코인 같은 경우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더리움은 제가 여기 선 그어놓은 대로 보면 지금 작년도 아니죠, 2018년 8월 정도에서 이제 지지를 받고, 그리고 여기죠, 거의 8월 아니고 거의 8월 초까지 해서 지금 여기에서 와 있는데, 다음은 제가 그때 그린 대로 거의 한 80만원 정도, 이 정도 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더리움도 가령 지금 여기까지 올라가 있는데, 그 다음 주자인 XRP 이런 것들이 다 움직여 이제 시총 큰 것들 중에 메이저들이 올라와 주고 하면, 결국에 이더리움도 80만원 이 정도 올라가고, 그리고 또 조정을 받고, 그리고 또 올라가고 조정 받고, 이런 형태로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갑자기 한 번에 전고점까지 1300불 이렇게까지 올라갈지 이거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그 정도 관점으로 보고 있고, 체인링크 같은 경우도 제가 체인링크 이야기 드렸더니 체인링크 XRP 방송하면서 이제 체인링크 이제 수익 얘기해갖고 상실감 있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참 다양한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방송에서 어떤 이야기를 해도 참 조심스럽다. 이게 제가 드리고자 하는 게, 제가 수익 났다고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실 저는 수익은 XRP로도 더 커요. 근데 수익 났다고 자랑하는 게 아니라, 이야기 드린 이유는 뭐냐면, 이게 어디까지 갈지 모르기 때문에 어깨에서 파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좀, 왜냐면 정보를 뚫고 가잖아요, 체인링크에서. 어깨에서 어떻게 털어야 되는지에 대한 제 관점을 그냥 여러분들한테 공유 드린 거니까, 여러분들이 제발 하셔야 되는 게, 남의 평단가, 그리고 남의 수익이 얼마 났는지, 그리고 지금 어떻게 남이 하고 있는지, 남의 투자 금액이 얼마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 갖지 마세요. 왜냐면 아무 의미 없어요. 그냥 본인하고의 싸움이지. 왜 대부분의 유튜버나 하면 얼마에 사셨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이거 다 물어보잖아요. 그게 본인이 확신이 없으니까, 내가 지금 사도 되나? 나 저 사람보다 싸게 사고 싶은데? 다 이런 마인드잖아요. 얼마나 마인드 자체가 좀 소위 말해서 별로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투자 마인드에서 돈을,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좀 되게 어떻게 보면 나약한 개미, 그리고 좀 무지한 개미가 되지 않으셨으면 해요. 그래서 그런 얘기 좀 한번 드리고, 그리고 XRP 이제 보면, 저는 오늘도 XRP를 또 추매를 좀 더 했어요. 원래 이미 XRP는 사실 많아가지고, 근데 그냥 이제 조금 더 추매를 했는데, 제가 추매했다고 또 여러분들한테 사라고 하는 거 아니니까 절대 사지 마시고요. 그냥 이제 저는 이제 이더리움이 움직였잖아요. 이더리움이 움직이는 거 보고, XRP 차트는 요걸로 한번 볼게요. 제가 희망회로를 본격적으로 한번 요번에 돌려보는 시간을 갖는다 했는데, 저는 XRP가 지금 계속해서 제가 550원 여기를 지지하고 여기 뚫고서 간다 라고 하면 이제 불장 진입한다 라고 했는데,
이게 요번에 만약에 이런 이제 한 달 안에 만약에 이런 모양새가 나온다고 올라간다라고 하면 이렇게까지 슈팅이 나와서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서 한번 이런 지지하고 뚫고 올라가는 선을 해주고, 그 다음에 전고를 좀 못 미쳐서 이쯤에도 거래량이 많아요. 여기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래량이 이쯤에 코인마켓캡이죠. 그래서 거래량이 여기에 많아요. 그래서 사실상 여기 거래량은, 여기 보시죠, 여기 거래량은 별로 없어요. 이때 좀 있죠. 근데 이때 거래량들이 사실상 많이 여기서 털려서 나와서, 여기 거래량 보이잖아요, 이만큼. 그러니까 거의 이만큼 많이 나왔기 때문에 저는 여기, 그래서 지금 이쯤에 한번 맞고 떨어지고, 그래서 거의 한 번에 이제 쏜다고 하면 거의 뭐 2,000원 정도까지 쏘고, 그 다음에 여기. 그래서 지금 제가 또 이런 희망회로를 돌린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마인드 없으신 분이 XRP 그냥 사시면 거의 100% 확률로 깡통 차시니까 절대 투자하지 마시고요. 기존에 하던 분들에 대한 것만 이제 보시라고 이야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이런 형태로 여기 거래량 많아, 저는 여기 정도로 받고, 그래서 여기 정도에 한번 이제 채널 4분의 1 지점에서 지지를 받고, 그 다음 올라가서 전고를 뚫고 올라간다. 그래서 하나로 치면 15,000원 정도 선. 그래서 이게 저는 지금 생각에는 올해 벌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올해 벌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뭐 이거는 올해 안 벌어질 수도 있고, 이렇게 프랙탈로 안 갈 수도 있어요. 안 갈 수도 있고, 그냥 정말 뭐 이렇게 가다가 여기 좀 안 차겠다가 좀 가다가 이렇게 할 수도 있죠. 이건 알 수 없어요. 근데 요새 XRP 미국 정부가 연준이나 움직이는 흐름들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그리고 XRP가 갖는 코인의 특징이 이 바닥권에서 박박히고 계속 리토석하는 이 패턴이 이렇게 계단식 상승을 하는 구조라고 하면, 이렇게 하락을 빼는 매집을 한 형태랑 이렇게 계단식으로 작은 세력들이나 개미들을 태워가는 형태의 코인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XRP는 단연코 급등을 해서 가는 형태로 된다. 왜냐하면 매집도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모양새로 좀 보고 있고, 그래서 올라간다라고 하면 여기서 이렇게 가고, 그 다음에 채널 중반을 지지를 해요. 중반 지지를 해도 뭐 한 거의 9,000원 정도 되죠. 그리고 다시 올라가는 형태, 이렇게 하나 1파 2파 거의 5파 해가지고 3파동 5파동 해서 마무리하는. 그래서 5파동에서 마무리를 해도 여기 다시 와도 가격이 그 다음에는 뭐 한 15,000원, 만원 이 정도, 먼저 여기서 만약에 더 이렇게 흘러가는 채널에서 더 빠져요. 그래도 뭐 만원 정도 된다 라고 하면, 제가 그래서 400원에서 매수한다는 이유가 500원까지도 전 매수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400원 이하에서 매수한다는 이유가, 어차피 나중에 뭐 8,000원에 가고 하면 400원에서 사면 엄청 싼 거예요. 400원이나 뭐 500원에 사면 600원에 사면 단기간에는 힘들죠. 왜냐면 막 마이너스 7, 80% 나니까 못 버티니까. 근데 대부분 못 버텨요. 그게 이 XRP의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못 버티는데, 그걸 만약 확신 갖고 있다라고 하면, 전제라고 하면 이 아래 구간은 엄청난 싼 구간이다, 여기 아래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드리지만, 제가 이야기를 드리면서도 말이 안 되는 부분은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99%의 사람이 이 XRP 리플사가 뭐 하는지, XRP가 뭐 어떤지, 그리고 제가 다 이야기를 못 드리지만 뭐 미국 연준이나 그 다음에 뭐 미국 여러 지금 돼서 움직이는 것들, 그런 것들이 뭐 여러분들한테 다 얘기를 드릴 수는 없잖아요. 하나하나 제가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한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다 기사로 팩트로 나온 게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팩트로 나올 수 없죠. 팩트로 나온다고 하면 사회가 단장에 혼란이 일으키기 때문에 팩트로 나올 수 저는 없다라고 보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또 그런 거를 여러분들한테 그냥 뇌피셜로 다 이야기를 드리면, 완전히 어떻게 보면 저를 반사기꾼처럼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이야기를 다 드릴 수는 없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갖고 있는 확신만큼만 투자를 하는 건데, 뭐 이게 망하면 어떡하나요 하는데, 망할 수 있죠. 점점 망할 확률은 전 낮아지고 있다라고 당연히 보지만 망할 수 있죠. 삼성전자도 망할 수 있고, 뭐 아마존도 망할 수 있고, 다 망할 수 있어요. 어디든. 뭐 테슬라도 망할 수 있죠. 다 망할 수 있는 건데, 그거를 망할 확률은 나는 몇 프로 되냐, 그거를 여러분들이 확인하고 다닐 시간에 성공할 확률이 몇 프로가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찾고 다니신다고 하면, 그냥 여러분들이 확신을 1%라도 높인다고 하면 이런 데서 구간에서 살 때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제가 이야기한 이런 형태로 XRP가 미래의 가격 흐름이 됐어요. 그리고 XRP 사업은 더 성공을 했겠죠, 이미. 왜냐하면 기회와 대중화는 동시에 증명이 안 된다고 했으니까, 이때는 기회고 여기는 대중화예요. 대중화인데 이때 이미 대중화가 다 눈앞에 왔어요. 은행들에서 막 XRP 이미 뭐 은행 이제
전 세계적인 이제 BIS나 이런 데서 다 전 세계 암호화폐 은행이 수탁하는 거에 대해서 허용을 해줘라라고 해서 은행이 XRP 보유하면서 거래소 하나 통해 가지고 XRP 보내고 뭐 그냥 ODL 서비스를 써요. 그래서 그냥 국제 송금해서 XRP를 많이 써요. 그러면 이미 XRP는 완벽한 이제 국제에서 가치 전송을 인터넷처럼 이제 아주 쉽게 하는 형태가 된다라고 하면 당연히 엄청 올라가 있겠죠. 근데 그때는 이미 싸게 살 기회는 없죠. 당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확신과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만이 찾을 수 있는 거다. 근데 99%는 제가 볼 때는 몰라요. 모르고 확신하지 못한다. 그래서 이 시장이 뭐 제가 방송을 하지만 뭐 제가 방송을 해서 이런 고점 사이클 구간에서 제가 누누이 사지 말라고 이야기 드린 게 여러분들한테 아니 이렇게 방송하면 이 고점에서 누가 사줘야 되는데 나 때문에 그 비싸게 코인 못 판다. 그리고 이때 그 세력들이 물량 매집하고 개미 털어야 되는데 저 때문에 개미 안 털린다 이렇게 얘기하신 분들이 있는데 저는 방송 이 시장에서 자체가 구독자 지금 뭐 만 얼마 되는 사람이고 그리고 뷰가 나와도 얼마 안 되고 제 방송 보는 사람 중에 대부분도 마인드가 없기 때문에 투자를 거의 다 못해요. 그런데 제 방송이 얼마나 영향력이 있어서 세력이 물량 매집하는데 영향력을 미친다?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게 제 방송이 전혀 대단하지 않기 때문에 뭐 구독자가 한 몇십만 돼요. 그러면 뭐 조금 영향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진짜 거의 아예 영향이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도 그런 걱정할 시간에 그냥 여러분들이 XRP 지금 플레어 네트워크 제가 이따 소개시켜 드릴 XRP 이제 에어드랍 하는 거에 대한 거 이런 것들 들어가셔서 보세요. 보시면 이제 좀 어려운데 이게 원래 원문이에요. 영어인데 뭐 어려워요. 그래서 저도 지금 한국어로 해갖고 보는데 한국어로 보다가 좀 애매하면 영어로 보시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보시면 쭉 보시면 대략 이해는 어려우시더라도 한 10번 보면 그래도 좀 이해가 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걸 보려는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 사실상 대부분은 제가 볼 때는 이런 노력은 안 하시죠. 노력은 안 하고 코인 가격이 많이 올라가면 나는 비싼 가격에 한번 팔고 돈을 벌어서 내 인생을 한번 다 바꾸고 이 판에서 떠나야겠다 이런 생각만 하시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요번에 암호화폐 시장에서 돈을 벌어서 이 투자 마인드의 스킬을 익히시고 그 다음에 기업 분석하는 거나 기술에 대한 공부도 하시고 그 다음에 또 다음 하락장이나 그리고 또 다음 주식장 이런 데서 왔을 때 또 똑같이 해서 돈을 버시고 왜냐면 요새 시대가 뭐 100세 시대고 이런데 돈을 얼마를 벌어가지고 그냥 영원히 투자 시장에서 은퇴하겠다 이게 굉장히 한탕주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좀 길게 보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요번에 좀 제가 이런 희망회로를 하는 이제 모양새를 최근에 한동안은 전혀 안 들었었는데 요번에 다른 이유가 가능성이 점점 높아오는 것 같아서 한번 이야기 드렸고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렇게 되는 모양새 자체는 확률이 거의 뭐 한 20%에서 한 30% 되면 많을까요? 이 확률이 똑같이 프랙탈로 해갖고 이렇게 가는 게 뭐 저는 물론 개인적으로 이 정도는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들도 마음가짐으로는 거의 뭐 확률이 높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보수적으로 투자를 하셔야 여러분들이 또 제가 이런 얘기 안 드리면 이런 데서 올라갈 때 갑자기 여기서 한 1,000만원 투자했는데 여기서 한 5천만원 투자해요. 또 대출 끌어넣어서 그럼 갑자기 올라가요. 그럼 와 이거 1억 됐네 하다가 보통 갑자기 이렇게 빠질 때 멘탈이 나가서 손절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깡통이 이렇게 나요. 그래서 제가 대부분 깡통이 그렇게 나니까 여러분들한테 그 깡통 나는 부분들 진짜 조심하셔야 된다. 그래서 투자하지 마셔라 하는 이유가 그런 거니까 여러분들이 좀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아무튼 투자 마인드 관련해서는 진짜 상승장에 깡통 차기 쉬우니까 전혀 투자 안 해보셨는데 지금 제가 올라간다라고 해서 와 이게 얼마야 몇 배 먹어야지 하고 하시면 100% 깡통 차니까 절대 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금 차트 지금 보면 전고점 넘어가 가지고 지지를 하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금이 지금 여기서 조정 받아야 될 자리에서 조정을 받았다. 그래서 지금 뭐 5일선까지 눌러주고 여기 지지하고 있는데 한동안은 더 갈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한동안은 더 갈 거라고 생각이 들고 이게 뭐 어디까지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한동안은 더 가고 그 다음에 금으로 정말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금은 시장으로 개미들한테 이 물량을 많이 넘길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세력들이 뭐 은도 엄청 매집을 해놨죠. 그래서 그렇게 넘기는 시점이 올 거라고 보지만 그게 아직은 아니라고 생각을 한다
라고 생각이 들고, 어차피 저는 금은은 그냥 완전히 전 세계가 다 아마겟돈 시대, 그런 시대로 가서 완전히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정말 실물 물물 교환해야 되는 수준에까지 갔을 때를 대비해서 그냥 사둔 정도로만 제가 샀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거에 대해서 팔 생각이 없기 때문에 지금 뭐 거래에 대한 차트는 보지 않는 이유는 그거고, 은 역시도 지금 여기서 이렇게 조정을 여기서 받고 5일선에서 조정 받고 지금 또 올라와 줬는데, 결국에 이게 뭐 조정을 받고 결국에 이런 거 보시면 지금 이평선들이 정배열돼 갖고 참 이쁘잖아요. 그래서 이게 더 올라오고, 그리고 이게 좀 꺾여요. 이렇게 되고 이것들이 올라와요. 그래서 이 이격을 고무줄을 좀 좁히면 이렇게 맞잖아요. 그러다 또 발산하고, 상승장은 늘 그래요. 고무줄을 펼쳤다가 이를 펼쳤다가 좀 오므렸다가 이렇게 하면서 펼쳤다 오므렸다 펼쳤다 오므렸다 하면서 가니까 20일 이평선 이런 데를 안 깨고 가는 모양새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굳이 중간에 매매하시면 차트를 조금 보시면, 그래 뭐 이런 선 아니면 뭐 이런 선까지 빠질 때 기다린다거나, 그리고 뭐 날봉 말고 한 1시간 봉 아니면 좀 더 단기간 할 거면 뭐 15분 봉 이런 걸 보면서 여러분들이 거래를 하신다고 하면 추가 매수 하실 때 조금 더 몇 프로라도 싼 구간에 사실 수 있죠. 근데 저는 이것도 큰 의미는 있다라고 안 봐요. 그냥 길게 보면 그냥 일봉에서 보고 뭐 한 여기 맞았네 그러면 뭐 한 이쯤 그냥 또 사요. 사면 뭐 여기서 좀 빠질 수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여기까지 해서 한 몇 프로 빠졌어요. 그럼 뭐 빠지는 거지 뭐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고 맞고 가겠지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물론 근데 여기서 맞고 샀는데 이게 꺾여서 떨어져요. 이 장기 이평선들까지 떨어지네. 이러면 이 추세 자체가 지금 실버 쪽에서 뭔가 문제가 생겼구나. 만약에 거래량이 이때 엄청 터져서 개인들한테 물량을 많이 넘겼네. 물론 이건 이제 보고 사야겠지만 그런 것도 이제 그때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정답은 없어요. 정답은 없기 때문에 쉬운 부분은 아니다. 제가 이렇게 뭐 그냥 툭툭 얘기 드렸지만. 그리고 XRP 레저에 제가 예전 방송에도 한번 다뤘는데, 레저에 그 이더리움에 지금 디파이 스마트 컨트랙 기능이 없는 이유가 이제 뭐냐면 뭐 지금 이제 저도 개발 쪽에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은 비슷해요. 뭐냐면 모든 기능을 하나에다 다 때려 넣으면 정말 막 그 부패죠. 좋은데 그 문제가 뭐냐면 일단 비용이 올라가요. 그 트랜잭션 할 때마다 그 비용이 올라가기 때문에 XRP는 뭘 하려고 만들었죠? 국제 송금이나 이제 가치를 인터넷처럼 빠르게 이동하는 거를 얘네 슬로건이잖아요. 리플사의 XRP가 갖고 있는 그 비전이기도 하고. 그러면 비용이 올라가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거래를 자주 일어나야 되는데. 그런데 스마트 컨트랙 기능이 들어가면 이 안에 데이터가 당연히 많이 들어가죠. 어떤 계약을 뭐 됐을 때 A하고 B가 탈중하로 A가 이렇게 조건을 달성하면 B가 돈을 A한테 송금이 된다. 이런 게 이제 스마트 컨트랙인데, 계약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런 기능이 0이 들어가면 당연히 프로그램이 무거워지니까, 그럼 데이터 안에 뭐 값들도 많이 들어가고 그러면 당연히 비용이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러고 또 무거워서 느려질 거 아니에요. 결국에 이제 느려지면 안 되는데, 송금을 하려면 빨라야 되는데, 그러니까 XRP 리플사가 비전, XRP가 만들어 나가야 될 그 목표 꼴하고 부합되지 않는 기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기술로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XRP 까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뭐 이더리움의 기술이 훌륭해서, 저도 이더리움 좋아하고 투자하고 있지만 이더리움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더리움을 뭐 이더리움 대비해서 XRP 후진 이유 이런 걸 이야기 듣는데, 그건 잘 모르셔서 하는 소리고, 충분히 할 수 있지만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이유가 이런 이유 때문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좀 비유를 하면 게임에서 보안 관련해서 여러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설치해서 넣으면 해킹에는 엄청 도움이 되지만 서버 응답 속도가 이제 느려지고, 그 다음에 또 그렇다 보면 이제 초를 다투는 게임에서, 가령 뭐 LOL이나 아니면 뭐 총 FPS 게임 같은 경우에 그런 플레이 할 때 당연히 프레임이 조금만 떨어져도 당연히 게임 플레이에 큰 제약이 되잖아요. 게임 플레이어가 죽잖아요. 지잖아요. 그러니까 보안 관련된 여러 프로그램을 해킹을 막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막 그 여러 겹을 못 넣는 이유는 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게 비교하기가 완전 똑같진 않지만 비슷한 맥락이다 라고 좀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플레이어 같은 경우가 뭐냐면 XRP를 위한 스마트 계약 플랫폼. 그래서 이더리움에 이제 요새 디파이가 많이 뜨잖아요. 그리고 디파이가 앞으로 각광을 받겠죠. 그리고 요번 불장 때 디파이가 한 번 더 활 타오르고 그 다음에 물갈이가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쓰레기 같은 데 투자한 디파이는 날아가고, 정말 그 중에 괜찮은 건 살아남아서 가격 상승이 있고 이렇게 될 텐데,
XRP를 위한 이제 스마트 계약 플랫폼이고, 플레이어 토큰을 이제 스파크라고 해요. 스파크. 그래서 우리가 XRP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제 스파크 토큰을 1대1, 거의 1대1로 해서 받게 되는 건데, 개인 지갑에 갖고 있으신 분들은 그냥 개인 지갑으로 스파크 토큰을 줄 거예요. 주는데, 지금 거래소에 갖고 계신 분들은 스파크 토큰을 줄지 안 줄지를 몰라요. 왜냐하면 거래소마다 재량인데 거래소가 안 주는 거래소도 있어요. 그래서 뭐 예전에 뭐 메인넷, 이오스 같은 경우 뭐 메인넷 할 때들 대부분 지원해주고 뭐 했지만 안 주는 것들도 있다. 근데 XRP 같은 경우는 워낙에 메이저이기 때문에 이거를 지원을 안 해준다라고 하면 다른 거래소로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거래소 간의 경쟁 때문에 해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 3대 거래소에서 공식적으로 스파크를 준다라고 지금 공지를 낸 경우는 없더라고요. 확인해 보니까. 그래서 제일 확실한 거는 여러분들이 스파크 이제 플레이어 이쪽에서 스파크 토큰을 언제 스냅샷을 찍겠다, 언제 기준으로 XRP 1000개 보유한 사람이 뭐 가령 8월 16일 날 찍는다 그러면 8월 16일에 XRP 1000개 있는 사람한테 스파크 1000개를 주는 거예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공지를 할 테니까 그때쯤 돼서 거래소에서 만약 지원 안 한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좀 기술적으로 아주 풀어서 쉽게 좀 설명을 드리면, FXRP가 스마트 계약 이제 플랫폼에서 발행되는 건데, 이게 이제 뭐 2.5배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구조적으로 아주 좀 쉽게 설명드리면, 구조상 XRP 가격이 오르, 여러분들이 궁금한 건 스파크 코인 받았는데 이게 가격 오르냐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다른 건 다 제끼고 그냥 그것만 이야기 드리면, 이제 더 기술적 궁금하신 분은 플레이어 네트워크 가서 보시고요. 결국에 그래서 리플사가 생태계 확장하는 전략을 투자한 여러 회사를 통해서 넓혀갖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스마트 컨트랙 기능을 이제 이더리움 쪽에만 두고 그냥 이제 보고 있다가, 이제 리플사가 투자해가지고 XRP에다 하지 않고 스파크라는 다른 쪽에다 해갖고 이걸 넓혀 나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굉장히 똑똑한 전략이죠. 이제 바보같이 XRP에다가 기능 덕지덕지 붙이면 본질이 이제 흐려지니까. 그래서 디파이 시장을 진출한 XRP 본체는 그대로 목적대로 가고 다른 프로젝트를 이용하는 것. 그래서 XRP 가격이 오르고 플레이어 디파이 쪽이 이제 성공이 한다라고 하면 스파크 가격은 XRP 운명을 따라가는 구조가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받으시면 매매를 해서 파실지 아닐지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런 구조로 가기 때문에 만약에 뭐 플레이어 디파이 쪽에서 이게 스마트 계약 컨트랙 플랫폼이 다른 수많은 디파이 중에 경쟁력이 있어요. 그리고 리플사에서 여기를 많이 밀어줘요. 그래서 XRP 관련된 거나 리플사 관계사들은 여기 걸 많이 써요. 그래서 많이 밀어준다. 그런다고 하면 스파크 가격도 오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뭐 다 사업은 투자한 자기네들끼리 밀어주기 때문에 결국에 관계사들 밀어줄 거라고 봐요. 근데 이게 또 그 디파이 탈중앙 금융 시장에서 어떤 이제 그 경쟁력을 가질지는 나와봐야 아는 거니까, 그거는 아직은 뭐 모를 것 같고, 여러분들이 이 정도로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방송도 여기까지 하고 좋은 주말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슴 잘 뵙겠습니다.